오늘의 죽음은 엘비스 프레슬리의 죽음에 관한 얘기 음모론입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는 공식적으로는 1977년 8월 17일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화장실에서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상태로 변기 위에 앉아서 죽은 채로 발견이 되었고, 그의 시신은 그가 살던 그레이스랜드라는 저택에 안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엘비스는 죽지 않았다라는 주장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그를 봤다는 목격담도 속출했습니다. 이 음모론이 나오게 된 계기가 있어요. 엘비스의 사망이 발표된 지 2시간 후에 그를 꼭 닮은 사람이 존 버로스라는 이름으로 부에노스아이레스행 비행기 표를 구입했는데, 실제로 그 이름은 엘비스가 생전에 자주 사용했던 가명이었다고 해요. 엘비스 프레슬리가 닉슨 대통령을 만나러 워싱턴에 갈 때도 그 가명을 썼다고 합니다. 당시 그는 FBI 본부를 찾아가서 동료 연예인들의 비밀을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마약 단속반의 명예위원으로 위촉되었다라고 합니다. 존 버러스가 출국 당시에 국무부 특별 문서를 휴대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나돌며, 이 사람이 엘비스 프레슬리며 살아서 남미로 도망쳤다는 소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음모론의 용의자는 누구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는 엘비스 프레슬리 본인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자동차 트렁크에 숨을 정도로 극성팬에 시달렸다라고 해요. 게다가 42세가 되면 연예인으로 내리막길에 접어들었지만 자존심이 강해서 내색할 수도 없어서 많이 몸과 마음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죽기 전에 총기 오발 사고를 가장해서 자기 죽음을 꾸며낸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자살극을 꾸며서 이번에는 계획에 성공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용의자 살펴봤고요. 두 번째 용의자는 FBI입니다. 엘비스는 죽기 얼마 전에 마피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은 어떤 회사에 투자를 했다가 큰 돈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 협조를 해서 마피아의 비행을 폭로하려고 마음을 먹었고, FBI는 그가 제공한 마약 정보를 이용해 대대적인 마피아 소탕 작전에 나서며 엘비스의 가짜 죽음을 연출을 해주고, 극비 프로그램으로 그를 증인보호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어서 보호했다라는 주장입니다. 세 번째 용의자는 조금 어이가 없는데요. 햄버거 체인 회사입니다. 한적한 숲속에 있는 어느 햄버거 가게에서 엘비스 프레슬리가 햄버거를 굽는 모습을 봤다라는 목격담이 나오며 시작된 주장인데요. 팬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 가게를 찾아갔고, 해당 햄버거 체인은 갑자기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햄버거 체인에서 만들어낸 마케팅이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 용의자 살펴보도록 할게요. 광신도 집단인데요. 어느 날 엘비스가 농장을 사들였다는 소문이 나며 언론에 그가 갈수록 종교적인 인물로 변해간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 와중에 엘비스를 그리스도에 비유하는 책들이 출간되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해요, 미국에서. 그러자 팬들은 성소까지 짓고 엘비스 프레슬리를 숭배했다고 합니다. 또 그의 저택이었던 그레이스랜드를 성지 순례하듯 방문했다고 해요. 뉴 월드 오더라는 광신도 집단이 미래의 종교적 기반을 닫기 위해 엘비스 프레슬리의 죽음을 꾸며냈다는 유명한 음모론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일개 사이비 종교인 뉴 월드 오더가 극저온 냉동 기술로 그를 얼려두었다가 지구의 새로운 메시아로 부활시킨다는 주장, 조금은 황당하긴 합니다. 그 다음 용의자 살펴볼게요. MJ12라고 하는데요. 엘비스 프레슬리의 죽음을 로즈웰 UFO 사건과 연결짓는 음모론 시나리오입니다. 로즈웰은 1947년에 UFO가 불시착해서 미군에서 외계인 시신을 회수했다는 음모론이 도는 곳이죠. 엘비스가 한때 미 해병대의 홍보 영화에 출연했을 때 바레트라는 이름의 미군 사진사와 알게 되었는데, 그가 로즈웰에서 발견한 죽은 외계인의 시신을 촬영한 사진사라서 그가 외계인 사진을 엘비스에게 보냈고, UFO 관련 1급 비밀을 담당하는 조직인 MJ12가 1급 비밀을 알고 있는 엘비스를 처치했다라는 조금 황당한 음모론입니다. 엘비스의 이름을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엘비스라는 이름은 라이브스, 여러 번의 삶을 재배열하는 것입니다. 그의 시신을 넣었다는 900파운드 무게의 공기를 냉각시키는 기계가 갖추어져 있다는 관도 음모론을 한층 부추겼습니다. 유가족은 어떻게 사망 바로 다음날 주문 제작한 900파운드짜리 관을 내놓을 수 있었을까요?
죽음을 미리 예견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 엄청난 관을 주문하면서도 어머니 옆에 묻어달라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부탁은 무시당해서 어머니 옆에 묻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사망 며칠 전 엘비스는 밤중에 여러 영안실을 방문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이유는 알 수 없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음모론이 돌았던 게 묘비에 새겨진 그의 이름 철자입니다. 보이실 텐데 중간 이름이 아론이죠. 그런데 엘비스 프레슬리의 이름은 A가 하나예요. 통상적인 표기랑 달리 A가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프레슬리 가문은 전통적으로 A가 하나만 들어간 아론이라는 이름을 고집했다고 해요. 엘비스의 출생 신고를 할 때 호적에 통상적인 이름으로 표기되자 엘비스 프레슬리의 아버지가 온갖 노력 끝에 이름을 정정하는 데 성공할 정도로 A를 안 쓰는데 통상적인 아론과 구분하는 데 집착을 했는데 묘비에 잘못 썼다라는 건 왜 그럴까요? 정작 묘비에는 이름이 잘못 들어갔어요. 근데 묘비를 바꾸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의 유가족은 왜 이런 실수를 허용했을까요? 엘비스가 그때 죽지 않았더라도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러서 저는 고인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엘비스는 공식 발표 때 죽지 않았다는 음모론은 아직도 믿는 사람이 많은 인기 많은 음모론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뭐든지 아는 리노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